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발언했지요. 좀 자세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 식품연구원은 당시 공공기관 이전 5개 대상지 중에 하나였습니다. 당시의 정부 방침은 뭐였냐면 똑같습니다. 이거를 민간에 매각해서 민간이 주상복합을 지어서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자가 이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고 저희한테도 공문이 왔습니다. 앞으로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는 정부가 요청하면은 다 바꿔줘라. 주상복합을 지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당시에 제가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토지 용도 변경을 해가지고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하는 건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단지가 아니라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럴 때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렇게 압박이 왔는데 그거 국토의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은 43조 6항이 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반영은 해주는데 다 해주란 말은 없으니까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 이렇게 또 다시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이거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5곳이 매각이 몇 년 동안 불발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는 성남 판교 테크노밸리 2, 제2판교 테크노밸리로 개발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고 나머지 이 백현 이 부분은 그냥 임대 아파트,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마라 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또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뭐라고 보냈냐면 종전부동산 활용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냥은 못 해주겠다. 공공기여를 할 거를 내놔라 해서 저희가 약 8,000평 정도의 R&D 부지를 저희가 취득했습니다. 취득하는 조건으로 용도 변경도 해주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제시하신 게 있는데 이것도 뭐 김은혜 의원께서 많이 준비한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이걸 매각한 것은 성남시 소유지가 아니고 공공기관 식품연구원 자체가 판 것이고 용도를 바꿔준 건 국토부의 법률에 의한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한 것이고 대신에 분양을 임대로 바꿔달라는 것은 식품연구원이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는 매각 조건에 용도를 바꿔주고 인가를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이 있어서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거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억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드립니다. 한준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이 왜곡 날조한 기소 내용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이번 1심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는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2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에 출연해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어 마치 4명이 친한 사이라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원래 골프와 전혀 무관한 단체 사진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팩트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하여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해버린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 변경 매각은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나 있었는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설명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하여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라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정작 백현동은 마지막에 언급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을 쏙 빼먹고 짜깁기 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판단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조항과 맨 마지막에 용도 변경해줬다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실제 발언 취지인 법률에 의한 요구에서 용도 변경해줬다와 검찰과 재판부가 인정한 의무조항에 의한 요구를 받고 용도 변경해줬다는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짜깁기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이재명 대표가 국감답변 전반부에서 한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을 받았다는 취지의 말을 후반부 백현동 사업에 관하여 한 말이라고 근거 없이 함부로 판단하였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협박을 당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었고,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를 특정해 보낸 공문도 3회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회의에서의 용도 변경 요구, 안행부의 이행 실적 점검, 국책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하겠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던 상황에서 일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을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했다든 협박을 당했다든 행위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검찰이 국토부가 협박했다로 기소했다가 협박당했다는 수동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일명 섀도복싱, 전문용어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들어간 셈입니다. 아울러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면서 인용한 판례는 2024년 10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보이는데, 이 판례의 진짜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한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뜻입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오늘 국민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 법원에 당부 메시지를 보냅니다.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대표적인 수단이 바로 정적 제거입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여기에 동참했어야 되겠습니까? 부디 역사의 죄인이 되지 마시길 바라며 항소심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의 결백을 믿고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러니 유력한 차기 대통령과 거대 야당까지
함께 죽이려는 정치 공작에 재판부가 검찰 독재 정권의 부역자가 되었다는 국민적 분노는 당연한 것이며, 그러니 이제 어떤 반작용이 윤석열 정권과 그 부역 세력들을 쓸어버릴지를 기대하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